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토킹팡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거실에서 찍게 되는데 웬일로 거실에서 찍게 됐냐, 바로 은혜와 라온이가 잠깐 외출을 해가지고 저만의 자유시간이 한 4시간 정도 있습니다. 요 4시간에서 제가 지금 헌터팡 찍는데 3시간을 썼고 토킹팡 찍는데 1시간 정도를 써야 됩니다. 자유시간은 결국 없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다양한 얘기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제가 저번에 베트남 뉴질랜드 편 영상을 찍을 때 댓글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주제 같은 거를 좀 써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써주셨던 주제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개 이제 캡처를 해놨거든요. 자, 그거를 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아이디로 딱 나왔는데 요새는 막 골뱅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무슨 주소처럼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딱 두 글자만 말씀드릴게요. 자, 골뱅이 알랄님, 앞으로 생물 유튜버로서 보는 진짜 마지막 목표라든지 막연하게 대형 유튜버들을 보고 꿈을 가지는 분들에게 힘든 점이나 좋은 점 이런 거를 물어보셨는데, 앞으로 생물 유튜버로서 보는 마지막은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큰 꿈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전 세계를 좀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면서 다양한 생물들을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거는 먹고, 뭐 요런 게 사실 제 가장 큰 최종 목표이기도 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또 뭐 방송에 나가거나 요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라온이가 어느 정도 커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훗날의 일이긴 한데 살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대형 유튜버들을 보면서 꿈을 키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정말 막연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유튜버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바로 유튜버고, 누구나 대형 유튜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장점을 정말 잘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 장점들을 살려서 유튜브에 접목시키면은 저는 분명히 대형 유튜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형 유튜버가 되면 힘든 점이나 좋은 점, 솔직히 좋은 점은 너무 많죠. 왜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힘든 점은 뭐냐면요, 이 유튜브라는 게 절대 빠질 수 없는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작 활동입니다, 여러분. 항상 저희는 뭘 할지, 어떻게 찍어야 좋을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습니다. 일이 끝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직장인 같은 경우는 뭐 9시부터 6시 하고 나서 뭐 물론 뭐 야근할 때도 있고, 뭐 아이디어를 주제로 하는 그런 회사는 또 아이디어를 또 생각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고충들이 있겠지만, 유튜버 같은 경우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생각을 하고, 항상 어떻게 찍을까, 어떻게 찍으면 재밌을까, 어떻게 찍으면 사람들이 더 날 좋아할까,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는 사실 끝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일이나 사실 스트레스가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유튜버이기 때문에 유튜버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앞으로 키워보고 싶은 생물, 앞으로 키워보고 싶은 생물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딱 하나 있는데 가재입니다. 가재인데 어떤 가재냐면은 가시가재라고 해가지고 고가종이죠. 한 마리에 한 1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가재가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커지면요 정말 한 요만큼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큰 어항에 수조를 꾸미는 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 레이아웃을 정말 잘 해놓고 딱 그거를 키우면은 정말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과 동시에 들어온 게 뭐냐면은 물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열대어를 키우거나 이런 걸 키우는 거를 정말 힘들어요, 관리하기가. 왜냐면은 이 물 갈아주고 하는 게 보통 노가다가 아니거든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족관 사장님들을 항상 리스펙하는 게, 보면은 항상 이런데 막 습진 올라와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맨날 물에 손을 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막 자칫하다 어항이라도 하나 터져봐요, 물 난리 나고 진짜 이거는 저는 상상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것도 있고, 사실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은혜죠. 방금 에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욕을 더 하려는 걸 참으려고 나온 그 에이 그런 반응인 거였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저냐, 은혜도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20분 뒤에 오는구나, 빨리 해야겠네요, 은혜 욕은. 또 먹어보고 싶은 생물은 무엇인가요? 먹어보고 싶은 생물은 뭐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악어 거북이를 정말 먹어보고 싶어요. 늑대 거북이도 먹어보고 싶은데, 늑대 거북이를 제가 찾으려고 일본까지 사실 갔다 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일본에서 늑대 거북이를 잡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한국에서도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가 요새는 또 제보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지자체에서 발견된 즉시 개체수를 많이 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늑대 거북이도 먹어보고 싶은데 늑대 거북이는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어쨌든 가까운 일본이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면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컨텐츠인데, 악어 거북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서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이 됐지만 지금 야생에서 발견된 개체가 거의 없어요. 아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럼 이 녀석을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바로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미국의 미시시피주 같은 데에서는 일주일에 딱 2마리만 악어 거북을 잡을 수 있게 허가를 해놨어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토종 거북인데, 거기서는 이 녀석이 너무 맛있다 보니까 이
악어 거북 스프가 너무 유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호한답시고 이제 일주일에 인당 2마리까지만 잡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미국 가가지고 악어 거북이를 잡아서 꼭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는 구독자나 선플, 악플이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기억나는 구독자는 꼬맹이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한 4년 전쯤에 헌터빵 초창기 할 때 헌터퐁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헌터퐁 해가지고 명함 같은 것도 직접 짜가지고 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카페 맴맴이라는 카페를 할 때 거기에 이제 퐁이 아버지랑 종종 찾아와서 같이 그냥 밥도 먹고 했었죠. 근데 그 아이가 어린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성숙했어요. 애가, 아버님도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애가 조금 성숙하다, 되게 철이 빨리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만큼 애한테 정이 가고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또 바쁜 것도 있었고. 혹시 퐁이야 이거 보고 있니? 너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거의 고등학생이 됐겠네. 지금 보면 못 알아보겠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보다시피 너는 잘 지내고 있니? 엄마 아빠 여전히 속 안 썩이고 그렇게 건강하게 잘 커가지고 부모님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니까 꼭 효도하고 지내렴. 갑자기 영상 편지를 덕분에 하게 됐습니다. 알랄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플, 악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플은 너무나도 많죠. 너무 감사합니다. 95% 아니 99%는 선플이고 이제 뭐 1, 2%가 악플인데, 악플은 유튜버들은 어쩔 수 없이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기억나는 악플은 사실 초반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없어요. 초반에 막 눈 이렇게 헌터빵이어가 뒤집을 때 왜 누나를 뒤집어요, 령신처럼 뭐 이런 것들은 많았는데, 그런 것들만 초반에 기억이 나긴 합니다. 왜 나냐면은 초반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악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단련이 안 돼 있는 상태였고 그냥 맞닥뜨리니까 굉장히 이게 가슴에 상처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상처로 와닿는 댓글 몇 개 빼고는 없습니다. 또 다른 분, UQ로 시작하는 분인데 문신을 어쩌다 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처음에 이제 제가 살면서 한 타투가 뭐냐면 여기 손목에 있는 이 타투거든요. 이거를 했는데 이게 아마 저희가 20살 때 한 걸로 기억해요. 그냥 팔에 뭐 이렇게 그림 있는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패션의 일부라고 조금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요거 한 거 있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후회 안 하거든요. 그리고 발목에도 제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접니다. 그냥 저를 이렇게 한번 발목에 새겨놓고 싶어가지고 요것도 저는 전혀 후회 안 하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 게 한 4년 전에 헌터팡 하다가 한 건데 여기 야자수 있죠. 요거는 뭐냐면요, 제가 나중에 커가지고 이런 데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를 그냥 내 몸에 박음으로써 항상 그냥 새기는 거죠. 난 이렇게 자유롭게 살 거야, 내 인생은 자유롭고 싶어 라는 거를 그냥 몸에 새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절대 이것도 후회 안 합니다. 이거는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이게 뜻이 뭐였냐면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라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는 솔직히 이 뜻이 창피했어요. 왜냐면은 이 타투를 보면 항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 알바를 새로 갔는데 나보다 선임인 사람이 야 너 그거 타투 무슨 뜻이야 하면은 이게 무에서 유를 창출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조금 작아지더라고요. 내가 이 뜻 자체가 뭔가 허세? 제가 허세 부리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허세라는 그게 뭔가 박혀있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이제 쑥스러웠죠, 말하기가.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유튜브라는 게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이제는 좀 이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돈 없고 계속 그런 생활을 길게 하다가 유튜브로 갑자기 잘 되니까 제 주변 친구들이 야 넌 진짜 네 타투대로 무에서 유를 창출했다라는 말을 해주는데, 그때는 이제 좀 이 타투를 한 게 잘했다? 좀 뿌듯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투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이 타투를 한 게 허세 부리려고 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내 몸에 내가 새기고 싶은 거를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그냥 자기 만족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타투에 대한 또 비하인드가 뭐냐면은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영상에서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학구열도 굉장히 뛰어나셨고, 그래서 제가 이 타투를 몰래 했거든요. 여름에도 제가 이 긴팔을 입고 있었어요. 이거를 숨기려고. 저희 집이 엄청나게 더웠어요. 에어컨 잘 안 트는 집이어가지고 엄청나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긴팔 입고 맨날 땀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걸린 거예요. 엄마한테 야 너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 거여서 이거 반영구야, 해나라고 있는데 해나 같은 거야, 확실하지? 그래서 확실해? 하고 일단 넘겼죠. 구라를 치고 나서. 그리고 이제 6개월을 지났는데 이게 희미해지 기미조차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물어보더라고요. 너 몇 개월이라고 했지? 그래서 엄마가 까먹은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말했잖아 12개월이라고. 그랬나? 그래 알겠어 이러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12개월 뒤에 엄마가 또 물어봐서 그냥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거짓말하는 거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속으로 천천히 엄마도 정리를 했나 봐요. 저게 진짜여도 뭐라 하지 말자, 저게 진짜여도 뭐라 하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엄마가 그때는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은혜님 스타일리스트 했을 때 어떤 생활했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저도 이제 은혜가 없어서 지금 얘기를 못하겠지만 은혜한테 들은 걸로만 얘기를 드리자면 정말 힘들다고요. 일단 퇴근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은 연예인분들의 옷을 입혀주고 드라마 촬영할 때는 차에서 기다리거나 옆에 같이
같이 연기하는 거 보면서 기다리거나 옷 바꿔줄 때 계속 옷 바꿔주고 챙겨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퇴근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약속을 못 잡는데요. 그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봉, 그때 당시에 은혜가 2년 차가 3년 차였는데도 불구하고 70만 원이가 받고 했어요. 딱 70만 원 들어와요. 그래서 솔직히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집안에서 어느 정도 자금을 대줄 수 있는 집안이면은 스타일리스트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서울에서 자취를 해야 되고 근데 순수 그걸 내 돈으로 해야 된다 하면 저는 스타일리스트는 못 한다고 봅니다. 진짜 삼각김밥 아니 마이쮸 같은 것만 처먹고 살아야 돼요. 핸드폰은 당연히 최저요금 써야 되고 그리고 어깨에 그 고질병이 하나 걸렸어요. 내가 옷 같은 거를 막 가지고 엄청난 큰 의류백을 한쪽 어깨로 막 이렇게 계속 들고 돌아다녀야 되다 보니까 어깨가 아직까지 안 좋습니다. 그런 거 보면 조금 되게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저는 청담 같은 데 가면은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 좋다, 저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여행을 가는구나,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캐리어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스타일리스트 분들이더라고요. 캐리어 안에 옷을 넣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대행사 같은데 옷 빌려주고 렌트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빌리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을 보면은 진짜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버티면요 언젠가는 기회가 오고 큰 돈을 버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버티는 게 힘들지 버티면은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둥 커플 하셨을 때 에피소드 궁금해요. 저랑 은혜랑 처음에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커플 유튜브를 하려고 여기 양양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커플 유튜브 할 때 정말 아무 수익도 없이 끝냈거든요. 구독자 400명쯤에서 그냥 접었어요. 접고 헌터팡을 한 건데 커플 유튜브 힘들어요. 자주 싸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서로 열정이 같아야 안 싸우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서로 열정이 다르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동업 같은 것도 그렇고 다 싸우게 돼 있습니다. 사실 커플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는 제 기준이 뭐였냐면은 뭔가 알콩달콩해야 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었어요. 알콩달콩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현타도 오고 내가 나갔지도 않고 원래 우리는 그렇게 알콩달콩 하지만 엄청나게 막 여보 뭐 사랑해 뭐 이렇게 하는 알콩달콩이 아니고 막 투닥거리면서 챙겨주고 이런 알콩달콩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일질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상만이를 키웠을 때 좋은 점과 힘든 점, 상만이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속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귀여워. 지금 졸려요 많이. 상만이를 키울 때 힘든 점과 좋은 점, 항상 마지막 말이 여러분들 기억에 많이 남기 때문에 좋은 점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힘든 점은요 경제적으로 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어가요. 사료값이나 뭐 중성화 수술이나 아니면 아프거나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료보험이란 게 있어가지고 싸게 되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근데 이 강아지들은 보험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적용시키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진 않아서 아직까지 굉장히 비쌉니다. 중성화 수술하는데 저 그때 50만원 60만원 들었나? 진짜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한번 아파서 병원 가잖아요? 무조건 10만원 깨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얘가 아프거나 하면은 굉장히 신경 쓰이는 그런 스트레스도 있고 또 밖에 산책하러 나가거나 하면은 가끔씩 잃어버릴까봐 겁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힘든 점 딱 거기까지고 좋은 점은요 이 녀석 때문에 하루에 3번 이상은 웃어요. 진짜 별거 안 해도 그냥 웃기고 너무 귀엽고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견주다 보니까 견주들은 자기 강아지 괴롭히는 거 좋아하거든요. 학대 이런 거 말고 여러분 막 으르렁거릴 때까지 막 이렇게 막 볼 잡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면서 뭔가 너무 행복하죠. 너무 기쁘고 그리고 막 처음에 막 대소변 가릴 때 막 훈련시키는데 훈련 잘할 때 아니면은 와서 애교 필 때 그리고 저는 컨텐츠 때문에 자주 출장을 가잖아요. 출장 가서 돌아오면은 라온이랑 은혜는 다 자고 있고 우리 상만이만 딱 반겨줍니다. 진짜 우리 상만이만 딱 반겨줘서 상만이가 이제 없다? 내가 들어왔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다? 진짜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지금도 뭔가 울컥하는데 만약에 상만이가 죽는다? 아직까지 상상 못하죠 진짜.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다. 그게 진짜 좋은 점이에요. 하지만 정말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 그리고 확신이 들어야 강아지는 데리고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아지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이거는 또 다른 분이 남겨주셨어요. 캡처를 해놨는데 이분 앞에 아이디가 잘 안 보여가지고 너무 많이 남겨주셔서 좀 골라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인간 황윤승 씨가 나도 내 이름 발음이 어렵네. 제 이름에 받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은행 같은 데 갔을 때 이름이 어떻게 쓰면 황윤승이요 하면은 황용승이요? 이렇게 다 물어봐요. 황윤승이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 이름을 내가 부를 일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절어버리네. 인간 황윤승 씨가 보유한 온갖 잡기에 대한 썰. 저번에 저글링도 막 3개씩 하고 하셨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그 잡기술이 많긴 합니다.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내가 남들 앞에서 서가지고 이런 거를 자랑하고 싶다라고 생각될 만한 것들을 많이 흥미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랩도 굉장히 좋아하고 노래 부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노래 잘하진 않아요. 그리워하며 언젠가 만나게 돼
죄송합니다. 중학교 때는 또 비보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비보이 대회 같은 것도 조금 나갔고, 근데 대회라기보다는 그냥 축제죠. 축제. 학교 축제 때 항상 비보이로 무대를 했고, 짱딱지 이런 거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 분당 1장이었어요. 진짜 짱딱지로는 판치기 잘했고, 아무튼 공부 빼고 엔간한 거는 그냥 깊지 않게 얇게 조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농구도 배웠었고, 그리고 탁구는 제가 정말 자신 있어 한 게 탁구였거든요. 왜냐면 저는 군대에서 탁구 족구만 주구장창 죽어라 했어요. 그래서 탁구는 저는 주임원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치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주임원사님이랑 비등비등 했어요. 여성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은 와, 주임원사랑 쳤다고? 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느 정도로 제가 그래도 조금 탁구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지 아실 겁니다. 축구는 제가 그나마 좀 별로 못하는 구기 종목 중 하나였는데 관심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상하게 축구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당구 좋아합니다. 당구는 250 정도를 쳤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막 깊이 잘하는 게 아니라 다 얕게 이렇게 넓게 이렇게 조금씩 할 줄 아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고 가면 보살펴 주신 고양이들 이야기. 저기 앞에 고양이들이 원래 3마리가 있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쪽 주택으로 이사를 왔을 때 어미 고양이 한 마리가 새끼 4마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도망도 안 가고 이 새끼를 먹여야 되니까 뭔가 우리한테 좀 붙어있는 느낌? 그래서 은혜가 이제 좀 너무 측은해가지고 고양이 사료도 사고 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새끼 중에 몇 마리 없어지고 3마리가 남은 거예요. 3마리가 누구냐면 새끼 2마리에 엄마 하나. 엄마 이름이 나무였고, 그리고 새끼 2마리 이름이 잔디, 풀리비 이렇게였어요. 근데 지금 나무랑 잔디는 없고 풀리비만 지금 한 마리 남아있는데, 이 풀리비와 나무 있죠. 아들과 엄마가 또 이제 교배를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아직도 걔는 저희 손을 타지 않고 좀 도망 다닙니다. 이름이 뭐냐면 삭 아시죠, 여러분? 삭이랑 굉장히 닮았거든요. 그래서 칙이라고 지었어요. 칙. 근데 저 녀석은 아직 저희 손을 타지 않고 그냥 굉장히 도망만 다니고 있고, 풀립이라고 그 항상 브이로그 영상 보시면 종종 나오는 친구인데 걔는 완전 그냥 개냥이에요. 막 손으로 만지고 막 발로 막 밟고 짓밟는 게 아니라 맨발로 이렇게 쓰다듬고 해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근데 좀 희한한 게 풀립이는 또 수컷이거든요. 남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아이는 보통 발정기가 되면은 떠나거나 하는데 떠나지 않고 같이 그 치기를 육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 나무라는 엄마 있죠. 엄마는 사라졌습니다. 내가 봤을 때 어느 순간 굉장히 마르고 이래가지고 어디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슬프죠. 어떻게 보면 정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들어왔는데 정이 갔는데 사라진다. 이게 조금 슬프긴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드릴게요. 돈이 없을 때 궁핍 뺐던 이야기 더 해주십시오. 정말 많은 궁핍 뺐던 이야기가 있는데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교통비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교통비를 생각해보니까 그 거리가 되게 애매해요. 걷기에는 너무 멀고 버스 타기엔 너무 좀 아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진짜 연비가 좋고 이래가지고 훨씬 돈을 아끼더라고요. 오토바이를 사자. 그때 제가 100만원 있었는데 50만원짜리 50cc 볼보리라고 하죠. 스쿠터 하나를 딱 사가지고 타고 다녔어요. 타고 다니다가 이제 기동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 어디 막 돌아다니고 싶잖아요. 그래서 산지 얼마 안 돼서 서울의 어떤 계곡에 가재가 나온대요. 그때는 유튜브를 할 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가지고 가재를 막 잡으려고 뒤지다가 가재가 한 마리 나온 거예요. 보통 가재 한 마리 나오면 거기에 이제 만족을 하거든요. 거기에 만족을 해서 나 가재 잡았다, 너무 좋다, 이제 놔주고 집에 가야지, 이게 정상인데 이 가재를 보고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갑자기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내 시중에 지금 돈은 없어요. 기름값 한 5,000원 있었나?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이거 집에 들고 와서 먹었어요. 헌터팡 찍을 때도 아닌데 그때 뭔가 내가 진짜 이 가재를 들고 오면서도 이거를 진짜 내가 집에 와서 먹어야 되나? 이렇게 내가 배가 고프다고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참고로 여러분, 가재는 보호종이 아닙니다. 가재는 우리나라에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가 거의 산이잖아요. 산에 있는 계곡에는 가재가 엔간하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많은데 이 가재가 옛날에 비해 많이 없어진 건 맞아요. 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됐잖아요. 서울에도 옛날에는 산이었던 곳이 지금은 다 막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가재를 서울에서 잘 볼 수 없게 돼서 가재가 보호종이다라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는데, 우리나라 참가재는 보호종이 아닙니다. 평가 불가 관찰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보호종은 아니라는 뜻이고 개체수가 얼마나인지 모른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도 댓글로 많이 이렇게 써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촬영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면서 저도 재밌네요. 여러분들도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만이가 엔딩 칠 건데, 상만아 잠깐만 인사 한번 드려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끝.